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1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신해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자, 해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무라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온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목이 있는데, 똑같은 나무, 즉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과 을목, 똑같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과 을목이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뭐 나무로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있죠. 옷 입는 옷, 뭐 속옷도 있고, 뭐 겨울 같은 거에 패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덮고 자는 이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면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목생화해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갑목이든 을목이든 그렇습니다. 큰 나무도 태우면 불이 되는 거고요. 작은 풀도 태우면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갑목과 을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은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지만 차이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음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남자는 여자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여자도 남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인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인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여인국은 어떻다? 여자만 살아요. 그런데 진짜 여자만 살까요? 아니죠. 여자만 살면은 뭐죠?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어디서 아이를 낳고 남자를 딴 데다 버리고 딸들만 데려다 놓고 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다? 여자만 존재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즉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다. 양은 반드시 음이 있어야지만 양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양이 존재하지만 음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정도 기억해 두시고, 양의 기운은 음에 비해서는 강하고 단단하고 큰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부드럽고 조금은 잘 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음목은 뭘로 표현하냐면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참나무 같은 개념의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 또는 뭐 편백나무 등등등등, 오동나무 같은 이런 크고 단단한 나무를 대립목인 양목인 갑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양류목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느티나무라든가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조금은 휘영청 잘 휘어지는 그러한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화초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대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을목을 여러분들 많이 배울 때 이제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목 중에서도 여러분 산에 가면은 단단하고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작고 부드러운 야생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갑목과 을목이 같이 어우러져서 큰 산을 이룬다. 그래서 삼림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고,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연약한 그러한 화초와 같기 때문에 을목은 제목으로서 쓰지 않습니다.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쓴다. 그래서 갑목은 동량지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화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해서 간목은 용신을 충할 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화초가 물을 적당히 주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주면 을목이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 경금정화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을목은 대체적으로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인 병화개수로 용신을 취용하게 된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해월은 입동과 소설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겨울이 되는 것이고, 입동 전에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서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북방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방향을 해서 북쪽이라고 하고요. 해월, 자월, 축월은 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된다. 즉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과 자월이 가장 수가 왕하고, 축월은 물론 해자축 북방의 방화병성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가 왕하지만은 축월만 따로 딱 떼어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축은 토가 아니라 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축은 토입니다. 진술, 축미가 모두 토가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축월에 해수라든가 자수를 같이 보게 되면 그때는 수로 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축토 자체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부터 이제 겨울이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은 엄동, 설한, 몹시, 춥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남극 대륙을 연삭하면서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하지만은 수도 당연히 왕하지만 목은 해월이면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목도 세력이 있다. 이를 인성인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고 해서 모왕자쇠가 아니라 모왕자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간목 자체가 월령에 통근할 수도 있죠. 통근도 가능하고요. 해종 임수의 수생목하는 생조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해월의 간목은 약하지 않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해월은 동절이잖아요. 겨울. 단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녹아서 물로 되어 있을 때 수생목이 되는 것이지, 얼음이 얼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금과 같이 되겠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강바닥이 얼잖아요. 강바닥이 얼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얼음이 깨지면 그 얼음은 깨졌다고 해서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얼음에 사람이 맞으면은 상처를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이 얼게 되면 바위 덩어리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해월에 원래 물이어야 되는 것이 동절에 얼게 되면 그것은 물이 아니라 금과 같이 돼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건 결국은 뭐냐면 동절에 혹한의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 또한은 계절이 너무 추워가지고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나무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생기생의가 얻게 따뜻해야지만 나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기를 얻게 되는데, 해월에 간목이 태어났는데 물이 얼어있죠. 너무 춥습니다. 간목은 생기생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떤 나무라든가 화초가 자라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해월의 간목은 일단 뭐는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화는 있어줘야 된다. 이 화는 어떤 개념의 화이냐면, 일단은 조후를 해야 됩니다. 물도 녹여줘야 되고요. 간목도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이 간목을 제목으로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또 키워가지고 또 한 해살이 나무를 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기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건 중요합니다. 해자 추가에 화가 없다. 이거는 만물이 더 얼기 때문에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유술 해자축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제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해월의 간목은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때 병화로서는 조후를 하는 것이고 또 별도로 뭐는 있어줘야 된다.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서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는 조우하게 되죠. 간목에 해월이 태어났기 때문에 원령 자체에 통근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약하진 않습니다만 지지로 뭐 묘목이라든가 지지로 임목 같은 거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왕목이 되기 때문에 작벌을 했을 때 큰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해월의 간목은 일단은 간목을 떠나서 해월이라고 하는 것,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적 특징에 따라서 화는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고 그러기 위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될 정화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해월이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본체로만 봤을 때 자는 양이 되고 해가 음이 되는 것이지만은 자수의 본기는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해수의 본기는 임수가 되는 것이니 해수는 본체는 양이지만 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해수는 양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이 뭘 생한다? 목을 생하는 관계 즉 생아자죠. 아생자가 아니고 나를 생한다. 그래서 생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나를 생하는 것 육친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죠?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나를 극하는 것 관성, 내가 극하는 것 인성, 나를 생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 재성, 나를 생하는 것 인성, 내가 생하는 것 이렇게 재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양목이 양수를 받기 때문에 편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인격이 되겠죠. 인격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해서 이때는 해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왕하지만 목도 왕하다라고 하는 건 모왕 자세가 아니라 모왕 자상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모왕 자상이 아니라 모왕 자세가 되죠. 모왕 자세가 돼서 이때는 자칫 잘못하면 모왕 자세가 돼서 이때는 수다 목부가 될 수 있다. 나무가 물에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또는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는 것은 해월 자월에는 좀 좋지 못한 모양새가 되겠고요.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은 북방이 되면서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단지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더욱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원령에 있는 해수 하나만 있는 거하고 다시 임수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원령에 수 한 점 있을 때 영하 10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투출하게 되면 영하 20도, 30도, 40도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고 임계수 투출할 때 영하 70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 얼어서 생기가 전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에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화가 있어 일단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기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만물이 얼게 되면 뭐다? 그렇죠. 생기 없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얼마나 좋은 별이냐면 적당한
수의 기운과 적당한 화의 기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춘하추동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 있죠. 물론 양극지방,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데는 너무 추워서 문제고, 적도지방은 너무 더워서 문제지만은 적당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는 수화의 기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태양하고 가까운 수, 성, 금성, 화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워서 동식물, 사람이 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구를 지나서 뭐 목성이라든가 뭐 저쪽 뭐 천왕성, 명왕성 같은 데는 태양빛이 너무 없어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게 하죠. 어디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물은 수화 기제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해자축월은 마치 북극이라든가 남극 지방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일지를 보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서 갑신일주가 되죠. 추운 한겨울에 신금을 보게 되면, 물론 해월의 간목이 다자란 성목으로 봐서 이 성목을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작벌하는 용도도 있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생하는, 즉 한기를 생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연간에 보게 되면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자, 금을 용신으로 쓰고 금을 용신으로 써서 간목을 제하고 작벌하고, 화를 써서 보온, 따뜻하게 조우해야 되는 입장에서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생하는 인성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많고, 오히려 금의 기운을 설계하고 화가 있을 때 화를 갖다가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요.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이 음금이 신금은 간목을 작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죠. 오히려 일지에 있는 신중 경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신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관이라 하더라도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자는 아닌 것이고, 오히려 연지에 있는 인목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인신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해 한목해서 목이 다시 생왕해지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이 인목으로 인해서 인해 한목에서 일간도 왕해지고, 천간으로 아직까지 3주까지 봤을 때 화는 보이지 않지만 인중에 있는 암장된 병화를 쓸 수 있다. 정화를 별도로 또 봐야지만 금을 단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인중병으로서 미약하지만 뭘 할 수 있다? 조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는 어디에 있다? 임수가 투출만 안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이라고 하지, 있지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가 화가 천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뭐 정화라든가, 그러면 사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명식을 놓고 만약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는데, 이 해월의 임수투출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를 충분히 얻지 않는 한은 임수는 나한테 기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면은 간목이 투출되는 것은 굳이 무해무도, 차라리 그냥 수의 기운을 설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는 나쁘진 않지만은, 자수를 보는 것은 왜 안 좋으냐면, 신금을 끌어당겨서 저 신중에 있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자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제 아무리 인해 한목이 된다 하더라도 수가 다시 신자의 뿌리를 크게 얻기 때문에, 이거는 인목이 연지에 있어서 수다 목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기가 이거는 엄청나게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선 별로 좋지 못할 것이고요. 을해시도 마찬가지예요. 을해시도 이렇게 해수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요 합운되지 않지만 이 해수에 또 임수가 뿌리를 얻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자꾸 간목이 을목 보면 등락해갑 돼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해갑은 을목일간일 때 간목 봤을 때 좋은 곳이지, 일간이 간목일 때는 등락해갑하면 오히려 간목은 을목한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것이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요 임자개축,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금이 많을 때 금성도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서 을해시도 별로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 딴 건 필요 없고 인해 한복되는데 인신충이
돼서 일지에 있는 신금,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임목이 다 상처를 얻습니다. 단지 그냥 연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은 있겠지만은 인신충 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글자가 되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후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요 신금을 갖다가 정화로 통제할 수가 있고요. 적당히 어느 정도 간목이 인해 한목의 묘에까지 뿌리를 뒀기 때문에 요 간목은 약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는 안 되고 정묘시 정도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생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임수 투출되어 있는 것은 역시나 좋지 못한 것이 화하고 금을 써야 되는데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수는 화를 갖다가 수국화해서 극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금의 기운을 이렇게 뺏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의 명식은 연간에 있는 임수가 좀 좋지 못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해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 병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토가 많아서 임수를 이렇게 제해주는 것 말고는 토가 많아지는 것은 화를 회강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월의 임수 투출해서 신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무토로서 임수 제하는 공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괜찮게 보는 생시가 정묘시도 괜찮지만 여기 경호시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물론 해월에 임수 투출되어 있고 경금마저 신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도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물론 간목을 작벌하는 역할도 합니다. 천간으로 화가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오중에 있는 정화로 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요. 인해 한목에서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경호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나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해월에 너무 금수가 많아져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인해한목한다 하더라도 수다 목부 물이 너무 범람해서 인성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임신시뿐만 아니라 계유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인성이 많게 되면 되게 욕심이 많고요. 사람한테 좀 베푸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좀 많이 익숙하고, 사람이 인성이 많으면 좀 어질고 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면 사람이 어질질 못한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정도 보시면서, 겨울이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다 나보다 썩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